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룹 쇼스텐 코리아 어제까지의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배경 뒤에 보이시는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범죄자 집단의 명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힘든 고난과 역경에 지금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트리플들의 장난질 덕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시더스 그룹 쇼스텐 코리아 어제까지의 소식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질의가 올라옵니다. 저희 이마트24 해가지고 어디점에서 사용한 시더스페이 휴스텐 코리아 금액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신고가 되었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알아보시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이거를 갖다가 피해자 방에서 물어본다? 전 이것도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참 이거 보면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가맹점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 자, 다음 내용 좀 살펴보면은 PD수첩에 시더스 팬덤들이 올린 제목 항의 글들에 여러분들도 글을 올려라 하면서 이제는 강요를 합니다. 이것이 뭐다? 바로 이 시더스 교회 만행입니다. 시더스 교회, 이것은 시더스는요, 여러분들 더 이상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여기는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 아주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정신을 좀 잃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약을 먹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PD수첩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이렇게. 와, 다 PD수첩이에요. 근데 보면은 PD수첩 정말로 이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인데 MBC 자체에 뭔가 정치적 이런 성향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방송에 대해서 방송이 올바르면 올바르다, 그러면 그르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팬덤이라고 자기네를 깐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지난번에 PD랑 통화하는 거 들으셨죠? 그 내용 혹시나 못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PD수첩 시텐코리아 담당 작가님이신가요? 네네. 어디냐고, PD수첩의 자막을 보고, 네. 지금 PD수첩에 전화할 때 작가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네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뜬 거예요? 이건 혹시 저희가 이제 응, 시더스 그룹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또 휴스턴 코리아 관련해서 응.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신 분들을 취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네. 저한테 취재를 하세요. 아, 제가 혹시 우리 작가님이 그냥, 저는 그 회사하고 관련 없이 네. 그냥 회원으로 1년 전에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네네. 예,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 네. 지금 어디야, 안티 유튜버들 얘기한 거, 그거 보니까, 네. 밑도 것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걸 지금 데이터 값을 지불하는 이런 걸 신세계를 만드는 신세계가 아니고, 잠깐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산업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카카오나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나, 또 해외 같으면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네. 데이터로 떼돈을 벌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예를 제 들자면, 네. 카카오에서 10여 년 전에 우리가 문자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공짜로 쓸 수 있는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비용을 냈는데 어떻게 비용을 안 내고 쓰냐, 말도 안 된다, 사기다, 어찌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죠. 생각 안 하던 그 무료로 문자를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못 믿죠. 네. 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보니까 그 카카오 김봉수라는 그 대표가 초기에는 중앙지 언론도 눈에 띄지도 않았었고, 네네. 의혹의 눈초를 쳐다보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적자를 보면서 몇 년 동안 그 팬덤을 모으고, 카카오 쓰는 사람 네. 처음에 많이 안 썼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분기점이 확 늘어나 버렸지.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했거든요. 네. 그죠? 자, 네이버 네.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공짜로 편집 수 있게 해놓고는 팬덤을 만들고 데이터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네. 맞죠? 아마존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걔들은 데이터가 미래에 돈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 뭐냐, 결국은 중앙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네.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공짜로 쓴다는 명분 하나 가지고 데이터 값을 독점을 했어요. 데이터를 독점을 했어요. 데이터 독점이요? 데이터 네. 독점. 그거 아세요? 데이터 독점. 아니요,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모르고 취재한다면 안 되지. 자, 음. 그다음에 네.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공짜로 쓰게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죠. 네네.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우리가 넣어야 걔들이 우리한테 사용 허락을 해주죠. 네. 그러면은 개인정보 독점을 하지. 네. 그죠? 네. 그다음에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갖다가 카카오를 보고 뭔가 만지작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만들고 있었던 거야. 네. 우리가.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누가 어떤 조회를 많이 하는지 예측이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십 개의 기업을 만들었죠. 네. 그죠? 네네. 그 일을 누가 해줬죠?
우리 가입자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모든 몫이 다 누구로 돌아갔어요? 주주들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산업 때 산업혁명을 하면서 네. 땅 파먹고 고기 잡고 살다가 2차 산업 때, 2차 산업 때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량을 갖다가 5배, 10배 한다 보니까 논밭 팔아서 사기도 당하고 초창기 우리 할아버지 때. 네. 예. 근데 그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기존에 땅 파고 고기 잡던 시절보다 생산량이 10배, 10배, 50배 늘어난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그걸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 과거 경험만 생각하면. 그쵸. 근데 맞아요. 먼저 앞장선 사람들은 그럴듯한 거야. 근데 꼭 변화의식에는 사기꾼들이 특수를 거래요. 네. 그걸 잽싸게 그거 갖다가 자기 걸로 낚아채가지고 실체도 없는 그림만 그려가지고 돈 팔고 빚 팔고 한데가지고 다 사기 쳐먹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네네. 그 네. 2차 산업이 그게 사기였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죠. 네. 그러면 그렇기 네. 때문에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철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삼성도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뭐죠, 그게? 자본 독점을 해버린 문제를 낳은 거예요. 네네. 경영 유착을 해버리고, 네. 이 자본주의가 그 폐해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니까 또 이제는 그 유선을 쓰지 않고 무선을 쓰게 되고 편지도 그냥 무료로 네이버로 뭐 메신저로 한다는 거야. 그걸 누가 정말 네. 믿었나요? 꿈속이었지 그때도. IT 시대가 돌아온 거야. 그러면 네. 그 초창기의 새로운 변화 시기에는 또 사기꾼들이 난리를 쳐요. 아까 IT 버블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네. 역사의 사건들이 다 있어 과거에. 그래서 그러면 그 사기꾼들이 많이 사기를 쳤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IT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 갑자기 발달을 해서.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IT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글로벌 쇼핑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발달된 거야. 글로벌 쇼핑이요? 네. 아, 네네.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터넷 가지고 떼부자가 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네.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떼돈을 번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팬덤을 만들어버리고 회원 가입을 해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원들이 그 플랫폼에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네. 근데 그 보상이 있었어요, 없어요? 보상이 한 푼도 없었죠. 없었죠, 한 푼도. 네네. 오히려 그 유도를 내고 길들여 놓고는 유료화시키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2차 산업 만기까지는 해도 재벌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년, 네. 30년. 네네. 근데 3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부터 10몇 년 지나면 그냥 카카오가 막 기업이 50개가 생기고 네이버가 막 수십 개가 생기고 뭐 동네뿐만 아니라 국내에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업 세계 순위가 제조업이 1위에서부터 그냥 몇십 위를 차지했던 것이 갑자기 그냥 플랫폼 회사들이 다 차지를 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돈이 다 어디서 쏠렸어요 지금? 돈이 다, 뭔가. 돈이 다 쏠려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가 발전은 되는 것 같은데 중서민들은 죽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 팬덤 비데이 위원장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진짜 이런 거는요, 유튜브를 하니까 이딴 폰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튜브가 진짜 어그로를 끌어서 뭔가 돈을 많이 버는 뭐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연락처까지 적어놓으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건 이건 리얼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화번호 띄워놓고 전화해라. 이것은 마치 니에이스의 전화번호를 알면은 아주 테러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겠죠. PD수첩의 이 담당 PD분도 정말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법적 대응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편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회사 가장 힘들 때 버리고 간 애들만 골라서 복직시킨다는데 고래고기 썩은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라고 하면서 이런 본부장들의 뭔가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본부장들의 명단,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억지을 시옷이라고 하는데 김종성이라는 이름이겠죠. 그리고 나서 뭐 박가가 잘렸다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라 하면서 빨아대니까 니들은 다 살인자야,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기하자, 손모가지 걸고 니들 애들 걸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팬덤 비데이에 대한 그런 악심, 그죠? 악에 꽂혀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악에 꽂혀 있든 말든 그런 비데이들의 정치에 놀아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가해자,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진짜 비데이라고 다 같은 비데이가 아닙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안 바뀝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 같습니다. 사람 인성이라는 게 위기를 겪어봐야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애들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고,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인성이라는 게 위기를 겪어봐야 나타납니다. 당신들이 지금 위기를 겪으니까 이렇게 PD수첩에다가 개같은 인성질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한심해 보이면서 진짜 나중에 본인들 자식들이, 본인들 부모님이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또 한 번 이런 걸 느끼고 또 한 번 상처를 느끼고, 이미 가정 파탄이 나신 분들도 많던데 앞으로는 그냥 독거 노인처럼 혼자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 트리플 VIP에 보면은 이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장님, 적견 변호사 어제 미팅이 있었고 1시간 반가량 많은 대화를 했대요. 팬덤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대요. 회장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한 다양한 대안이 있다. 대안이 분명히 있다. 회사는 재산이 있고 본인이 나가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 1, 2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다고, 팬덤분들께도 회장님을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라 말했다. 12월 15일 전국 본부에서 공지로 안내받은 이상은 회장님의 메시지와 임시
운영 서비스 월 1회 출금 신청에 관한 본사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회장님 정견 시 위 내용이 회장님 지시사항이 맞는지 확인할 거라고요. 자, 지난번 접견 시에 회사는 재산 목록과 운영자산 현황, 자료 제출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해소가 필요하며 지금은 해피캐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야? 그쵸? 자,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600여 개 중 500개의 플랫폼장과 협의해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것이다 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가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보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약속은 아니지만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돈 이번에 안 해준 거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까? 저는 이게 좀 출금을 안 하게 해준 거는 이거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닌가요? 본사 직원의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즉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과문이라도 내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회장님이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두 달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팬덤들도 많은데 충분히 이해를 한다. 올해 10년 차가 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기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다? 양아치, 사기꾼, 가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회사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으면서 뭣도 모르면서 말하고 시부리는 것이 이런 것이 아주 잘못된 악질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10년 차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시더스를 10년 동안 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등기부 등본 뗀 거에 대한 조사 결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사기예요. 10년 안 됐습니다. 17년도에 바뀐 거 모르나요? 진짜 바보들입니다. 그리고 속 시원하다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회장의 마음.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그로 끄는 게 결론적으로 뭐다? 자, 1에서 2개월 뭡니까? 기다려라. 자, 근데 기다려라 했는데 갑자기 어제는 그런 그 회장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뭐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대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본부장들 다 복귀를 시킨다라는 갑자기 이상한 권력 행사를 하기 시작하죠. 자, 보면은 여러분들 본부장들 쫙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름 공개해버릴게요. 다 모자이크 처리했고 얼굴은. 자, 이 사람들 여러분들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본부장 하면은 보통 돈 많이 벌었어요. 직급도 좋은 직급 주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거에 대한 직책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 여기는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본사가 있으면 본사 직원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본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쓰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사람들 자진 사퇴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권고사직이라고 어제는 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울산에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뭐죠? 대표에 대한 뭔가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회사라고 하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로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은데 바로 비데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팬덤 비데이 해가지고 돼 있고 자 보시면은 참조에서 휴스텐 코리아 팬덤이라고 돼 있고 자 팬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이거 메일이든 팩스든 어디론가 보내는데 도대체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수신은 이렇게 직무대행 귀하라고 돼 있습니다. 참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벌써 수신 번호 7인데 중간에 번호들은 어디로 간지 약간 물음표가 생기고 본사 공지문에 대한 팬덤 비대위 입장문이라고 해서 자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회장과 석방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직무대행 경영단장과 협력하여 그 뜻을 믿고 함께 동행하겠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런 걸 공문 띄울 시간이 있으면은 쓸데없이 이럴 시간 있으면 정말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바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손혜진이라는 사람이 원래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었죠. 제가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보통은 공문에다 표기할 때는 공동위원장이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왜? 공동위원장이니까. 근데 위원장 김종성이라고 표기돼 있죠. 이거 잘못된 표기법입니다. 공동이라는 표현을 해서 김종성, 손혜진 다 같이 적어야 돼요. 근데 안 돼 있죠. 자 이거 문서 위조입니다. 엄연히 따지면은. 자 왜냐 이거는 여러분들 9일에 신고가 아니라 5일에 이미 신고가 돼 있었잖아요. 그때 공동위원장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9일에 위원장이라고 적는 표기는 잘못된 표기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공문 쓰는 표기법도 모르면서 이딴 식으로 한다? 이것은 공문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예요. 이거 하나에. 엄연히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사회생활은 최소한 해봤는지 그리고 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내봤는지 이런 생각 뭐 축하한다는 공문을 저 따위로 보내고 있으니까 참 보면은 본사 아주 저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고 아유 이 호갱들 계속해서 엿먹여야지 아니면은 저 지금 위원장이라는 사람 저 사람도 4배 수익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익 본 사람들 본부장들이 갑자기 다 복귀를 한다. 그래서 회사를 살린다. 그러면 지나가던 걔가 왈왈거리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발이 부러졌는데 갑자기 너 다시 발 붙여줄게 하면 왈왈거리면 갑자기 다리를 붙여주는 이런 개똥만도 못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시간
결국에 말씀드리면 이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는 뭐다? 이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팬덤들이 믿고 있는 그런 팬덤들 이제는 그냥 이거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 그들은. 제발 이 가해자에서 여러분들은 탈출하셔야 되고 조합원들이 이 진짜 부채까지 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부채까지 다 청구를 하면 여러분들 감당이 가능할까요? 제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사람이 등쳐먹으려고 미치면 얼마나 정말 미친 인간이 되는지 제가 한번 요번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진짜 사람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도가 지나쳤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 영상도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진짜 폰팔이를 하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 영업수당을 받으려고 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진짜 등쳐먹으려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등쳐먹는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잠깐 자료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그럼 뭐 다음 달에 하면 되죠 뭐. 네네, 그쵸. 뭐 이달만 우리 저 시더스 자회사잖아요. 네네. 커뮤니크가 그죠? 네네. 시더스 커뮤니크. 커뮤니크, 네. 말이 너무 힘들어. 네, 이게 또 어려워요. 시더스 커뮤니크. 네. 아이고 힘들어. 바꿔주시면 저희야 감사한데, 이제 너무 지금 핸드폰이 더 좋은데, 그래요. 뭐 통신사도 똑같고, 아유, 그냥, 그래요. 네, 그럼 아, 방향은 알았겠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네네. 우리 커뮤니크로 네. 이렇게 좀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수원이거든요. 네네. 배우자분 거나 뭐 이렇게 바꾸시는 배우자도 거예요? 바꾼 지 아이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네. 뭐 그 배우자가 아니래도 이웃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사회에 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면은 제가 그 이제 핸드폰 바꾸실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응. 네네. 그거를 요 지금 전화 받으신 분으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응. 혹시나 바꾸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거기로 이제 그 양식에 맞춰서 이제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뭐 기존에 사용하시는 통신사 이런 게 그래,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네네네. 그런 것만 보내주시고, 응. 그러면 저희가 아, 이제, 핸드폰이 집으로 가요? 네,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네. 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 벽지가 아니면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쵸. 저희 제주도도 가요. 아이고, 근데 이런 경로를 알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네. 모르니까 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좀 요거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 드린 거예요. 근데 전화를 사실은 몇 번 했는데 워낙 그 유튜브에 보니까 바빠갖고 뭐 사방팔방 우리 그 대표님 이렇게 수고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전화가 여러 번 했는데도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 전화를 안 받아. 진짜 저희도 전화를 받고 다들 도와드리고 싶은데, 진짜 제가 업무 10시, 보느라고. 네, 10시부터 업무 시작인데, 아, 10시부터구나. 네, 근데 막 한 8시부터 30초에 한 번씩 전화가 들어와서, 그렇지. 네, 얼마나 지금, 마음이 하나 되고 싶어서 네, 뭉치는 사람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또 직원이 이제, 아니, 직원을 좀 기술- 더 둬야 될 것 같으네요. 이 상황에서는. 네, 근데 지금 뭐 상황인지라 저희도 어려워가지고,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도 때가 네, 때이니만큼 수요가 이 손이 모자라면 손을 조금 더 증가해야 되겠네요. 네, 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때는 손이 모자라면 되겠어. 그거 수용해서 얼렁얼렁 빨리 담아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수고 많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문자로 네.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거기에 네.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영업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죠? 네네. 영업 수당은 안 주겠지만 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도 시더스에 있는 팬덤들이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팬덤이 아니라요. 이제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범죄자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고하셔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꼭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고소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직급자들을 조져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 돈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고 그 조지는 방식 협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좀 권리를 찾아가지고 나는 이런 절차에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들의 미래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니 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면 대표를 오라고 하세요. 대표를 책임을 오라고 하세요. 대사를 3명이 한 명을 보세요. 저도 40개 아니 이게 참 나빠요. 지금 요즘 말하는 대사님이잖아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